요즘 한국 산업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을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최대의 소비국이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이 한국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감정이나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구조와 숫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기반 산업인 철강과 화학을 중심으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산업을 압박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국가가 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차이가 한국과 중국의 경쟁을 훨씬 불리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잉 생산입니다. 중국은 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장을 멈추는 순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도 공장을 계속 돌립니다. 이 구조가 철강과 화학 산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철강 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중국이 가격을 흔들면 전 세계 철강 가격이 같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중국 철강 기업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밀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철강 산업은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붕괴입니다. 한국 철강은 품질과 공정 관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철강이 원가 이하로 수출되면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급 제품이든 범용 제품이든 시장 가격이 무너지면 마진은 함께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내수 시장 잠식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산 철강은 저가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철강의 품질은 이미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고 가격은 훨씬 낮습니다. 건설, 조선, 기계 산업에서 중국산 철강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철강사가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화학 산업입니다. 화학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은 더 구조적이고 더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기초 화학 제품을 엄청난 규모로 생산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각종 기초 소재들. 이 제품들은 한국 화학 산업의 기본 수익원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시장에서도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화학 단지를 키웠고 원료부터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학 기업은 다릅니다. 원가 부담이 높고 환경 규제는 강하고 공정 전환 속도도 제한적입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추면 한국 기업은 마진을 포기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이제 고부가가치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기초 소재를 만들고 한국이 고급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첨단 화학 소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화학 산업의 도망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중국이 싸게 만든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진짜 문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적자가 나면 생산을 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적자가 나도 국가가 버텨줍니다. 이 구조는 한국처럼 민간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에 매우 불리합니다. 결국 철강과 화학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마진은 줄고 투자 여력은 감소합니다. 투자를 못하면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한국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철강과 화학이 흔들리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고용과 임금, 산업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국을 무작정 배척할 수도 없고 무작정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우리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막연한 공포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중국의 철강과 화학 압박은 뉴스 속 산업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월급쟁이의 삶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산업들은 한국 제조업의 뿌리입니다. 철강과 화학이 흔들리면 그 위에 얹혀있는 산업들, 자동차, 조선, 기계, 배터리, 반도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은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 인상 여력이 줄어들며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흐름을 중국이 나쁘다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산업 구조입니다. 중국은 수익보다 고용을 우선하고 시장보다 국가를 우선합니다. 이 구조는 한국처럼 민간 기업 중심, 성과 중심 구조에서 일하는 월급쟁이에게 항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월급쟁이가 가져야 할 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한 산업이 중국의 과잉 생산 영향을 받는 산업인지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철강, 화학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된 산업이라면 중국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커리어 판단이 항상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실적보다 산업 구조를 먼저 보는 시각입니다. 단기 실적이 좋아 보여도 중국발 공급 압박이 지속되는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임금과 고용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쟁이는 주가보다 산업의 체력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흐름을 개인의 소비와 재무 판단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중국발 경쟁이 심해질수록 기업은 비용 절감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월급은 가장 늦게 오르고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이럴수록 월급쟁이는 앞으로도 임금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대출, 소비, 고정비는 산업의 성장성이 아니라 산업의 안정성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중국이 철강과 화학에서 지금처럼 움직인다는 건 이 산업들이 과거만큼 편안한 성장 구간에 있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걸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월급쟁이에게 가장 위험한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에 덜 흔들리고 과도한 낙관도 불필요한 공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생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산업과 월급쟁이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생존 경제였습니다.